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서로 다른 산업 흐름을 타고 주목받고 있는 두 종목, G2G 바이오와 PI를 뉴스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풀어 설명드리고 왜 최근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흐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개된 뉴스와 산업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 판단에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먼저 G2G 바이오입니다. 최근 G2G 바이오 뉴스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와 약효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계약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제휴와 다릅니다. 상대 회사가 실제로 자신들의 약물에 G2G 바이오의 기술을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이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구 협력 계약은 아직 대규모 매출이 바로 찍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후 단계에서 개발 성과가 확인되면 더 큰 형태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핵심 플랫폼의 기술 이전, 성과 기대가 커졌다는 흐름 속에서 G2G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다는 시장 요약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 기업은 일반 제조업처럼 분기 실적만으로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기술이 실제로 외부 파트너에게 채택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계약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공장 실사, 생산 준비, 추가 파트너 확대 같은 후속 신호를 찾게 되는데 최근 뉴스 흐름은 바로 그 후속 신호를 찾는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굵직한 이슈는 해외 전시회와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CPHI나 바이오 유럽 같은 행사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실제 파트너 발굴의 장입니다. 미팅 건수가 많다는 것은 관심 기업을 많이 만났다는 뜻이고 그 자체가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씨앗을 많이 뿌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제형은 비만 치료제나 치매 치료제처럼 장기간 투약이 필요한 분야에서 환자의 편의성과 치료, 지속성을 높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련 행사에서 기술을 알리고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단기 재료로도 작동하고 중장기로는 수주와 계약의 파이프라인을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같은 뉴스가 나오면 왜 호재라고 말하느냐는 부분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현금을 새로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쌓아둔 자본 항목을 주식수로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진짜 가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반응하는 이유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심리적으로 문턱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붙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무상증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상증자 직후에 회사가 보여주는 후속 뉴스, 예를 들면 글로벌 협력 확대, 임상 진전, 생산 준비 같은 흐름이 함께 따라 붙느냐입니다. 무상증자는 불시이고 실제 상승을 만드는 것은 그 뒤를 바치는 성과 뉴스입니다. 정리하면 G2G 바이오는 장기지속형 제형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제약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단계에 있고 시장은 지금 계약의 크기보다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후속 단계로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추격 매수보다 뉴스의 연속성, 계약 구조, 후속 일정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PI입니다. PI의 최근 뉴스는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공정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아주 미세한 결함 하나가 수율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폭증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공정을 관리하던 영역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문제를 조기에 잡아내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PI가 국책과제에 참여해 공정과 검사 영역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분야에 올라탔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소재 중 하나가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서 성능과 발열, 전력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며 관련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일본 소재 기업이 협력해 유리기판 양산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관련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PIE가 유리기판 관련 국책과제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았다는 것은 시장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양산 로드맵과 연결된 기업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은 반도체 검사 기술입니다. 반도체에서 검사는 말 그대로 불량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존 방식으로는 미세 결함을 잡아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정밀 검사 기술이 필요해지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검사 속도와 정확도를 함께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PIE가 홀로토모그래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검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뉴스는 바로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좋아질 때 단순히 칩을 만드는 회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불량을 줄여주는 장비와 솔루션 기업도 같이 주목을 받는 구조입니다. PIE의 투자 포인트를 뉴스 흐름으로만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 과제 참여를 통해 기술 개발의 명분과 방향성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유리기판이라는 차세대 패키징 흐름이 현실적인 양산 경쟁으로 넘어가며 관련 생태계가 확대되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인공지능 기반 공정 관리와 검사, 자동화가 반도체 업계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국책 과제는 선정 자체가 매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발이 실제 상용화로 이어져 고객사 적용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수주나 납품이 동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뉴스가 나왔을 때 흥분해서 따라가기보다는 후속 공시나 추가 과제, 고객사 협업 같은 연속 신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종목을 함께 놓고 보면 조합이 흥미롭습니다. G2G 바이오는 바이오 영역에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 검증 과정이 진행되는 구간이고 PIE는 반도체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공정 검사라는 구조적 수요가 커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단순 테마보다 이런 구조적 수요에 기대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뉴스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스가 나온 뒤에 실적, 수주, 파트너 확대 같은 후속 이벤트가 이어질 때 상승 흐름이 길어지고 반대로 후속이 끊기면 단기 급등은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오늘의 상승률보다 뉴스의 연속성과 사업화의 속도를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G2G 바이오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사 협력과 기술 이전 기대가 커지는 흐름이고 PIE는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공정 관리와 차세대, 기판 및 검사 기술이라는 큰 산업 변곡점에 올라타려는 흐름입니다. 두 종목 모두 최근 뉴스가 의미 있게 쌓이는 구간이지만 투자에서는 항상 분할 접근과 후속 뉴스 확인이 안전합니다.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문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셔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꼭 챙겨가야 되는 이 조건식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매우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조건 검색식에도 똑같이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조건식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종목을 잡아가는 검색식입니다. 자, 가격대는 제가 1만원 이상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통상적으로 1만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동전주인 경우들이 일단 많고 9,000원대, 8,000원대 이런 지폐주라고 하더라도 동전주를 향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급등하는 종목, 이런 위험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피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만원 이상으로 드리고요. 1만원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상 2만원, 3만원 자, 이런 금액대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권인 1만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자, 공매도 많이 신경 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프로그램상에서 공매도의 평균 가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데이터로 기준 삼아서 자, 공매도보다 살짝 위에 있는 자, 그런 종목들. 자, 이 내용도 조건식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당연히 실적 무시할 수 없죠. 최근 실적 기준 매출이 또 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의미가 있는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실적이 여러분들 받쳐줘야만 합니다. 자, 이거를 3번으로 체크를 할 거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자, 외국인의 매매 일수입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로 달려들고 있는 자, 그런 종목들도 자,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주가 그리고 공매도 실적, 외국인 지분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는 모든 내용들을 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도 있어요. 부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거래하시다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뭐죠?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부채가 많아가지고 감사 시즌에 거절받고 자, 거래 정지되고 자, 이런 종목을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자, 이런 걱정거리잖아요. 자, 이렇게 부채 비율도 체크를 해주면서 자,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자,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검색식 자,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자, 이 가격 설정 먼저 할 겁니다. 자, 이 검색식 상단에다가 자, 가격이라고 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조건, 그래서 주가 범위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1만원부터 2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주면은 자, 하단에 이렇게 생기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검색을 누를 거예요. 자, 검색을 눌러주시면 자, 무려 300종목이 뜹니다. 엄청나게 많이 뜬다. 자, 이제 이 중에서 하나씩 이제 줄여 나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분봉 평균보다 5% 더. 자, 이 내용 그대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공매도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이 확인됩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요 아래 뜨죠. 자, 이 상태에서 20봉 평균 종가 등락률보다 5% 이상으로 자,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검색을 누르면 몇 개로 바뀌죠? 현재 50개로 줄었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 300개였는데 지금 현재 몇 개로 줄었다? 250개가 날아간 거예요. 자, 나머지는 공매도 가격보다 하단에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는 최근 실적 기준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 자, 성장성 자, 분석 칸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은 자, 이 재무 분석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성장성 분석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쭉쭉 내립니다. 여기에 매출액 증감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할 겁니다. 자, 체크는 최근 결산기 전년 대비 증감률. 자,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매출액 증감률은 자, 30%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번에는 자, 앞서 50개였는데 지금 12개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자, 다음으로는 뭘 해줄 거냐? 자, 외국인 순매매 일수 30일 중 10일. 자, 1000주 이상으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검색칸에 순매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자,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매 일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30일 중 10일로 바꿔주시고요. 외국인 순매수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순매매 수량은 1000주로 세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추가 버튼 누른다. 자, 그러면은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똑같죠? 자,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자, 왜 변함이 없냐? 자, 앞서 조건으로 설정한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12가지 종목들이 모두 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저희가 옥석을 제대로 잘 추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다음으로는 자, 부채 비율 자, 이렇게 100% 이하로 세팅을 할 겁니다. 자, 부채 비율 마찬가지로 잘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안정성 분석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최근 결산 기준 부채 비율 100% 이하, 현재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하로 바꿔주고 추가를 누르고 검색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가 뜨죠? 최종적으로 10개가 이제 이렇게 뜬 겁니다. 최종적으로. 자, 아래 종목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의도를 한 거는 없는데 자, 오늘 날짜 상한가를 간 종목도 일단 확인이 되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급등을 자, 보인 게 하나가 잡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여기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단기간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자, 보고 싶다. 자, 일단 이 10개 종목은 자, 픽스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뭘 추가해야 된다? 당일 변동성이 심한 것들. 자, 그 조건 검색식도 넣어주면은 자,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자, 종목이 자, 선별이 되겠죠. 자, 실시간으로 자, 이게 그날 변동이 나온 종목만 자, 선별해서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주가 등락률 해가지고 자, 당일 기준
5%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추가적으로 본다. 자, 이 내용을 추가하면은 자, 앞서 선별이 됐던 자, 10가지 수준의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자, 그날 변동성이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챙겨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주가 등락률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 자, 하지만 저는 5%를 자, 적어주겠습니다. 5% 이상 추가를 해주면은 검색을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뜨죠? 자, 앞서 10가지 종목에서 2가지 종목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2가지 종목, 크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안정적으로 종목을 잡아가는 검색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 등락률 5% 변동성을 통해 뭘 했죠? 이제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을 제가 골라내는 자, 그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급등주 쳐다볼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10-8003-117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 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그 또한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